오늘은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투자와 간절함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자산을 사야 되죠. 자산. 뭐 아파트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뭐 자산을 사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아파트로 한번 볼게요. 아파트 APT라고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절함, 절박함. 얼마나 간절한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한번 참고만 해주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통장 잔고는 웬만하면 저는 29만원 아래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되냐라고 하는데 유지가 다 됩니다. 유지가 다 되고 월 현금을 좀 맞춰놓은 것도 있고 어쨌든 돈을 웬만해서는 잔고에 좀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순간적으로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고, 자, 그러면은 왜 통장 잔고에 돈 안 넣냐? 그러니까 통장 잔고에 돈을 모아놔서 뭐 예금 적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돈이 어느 정도 조금 모았다 싶으면 일반적으로 모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자산으로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즉 얘기는 주로 쓰는 통장에는 통장 잔고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별로 없고 돈을 어디다 좀 묶어놨겠죠. 돈을 좀 어디다 묶어놓고 그런 식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돈이 쌓이고 하면은 약간의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뭐 아파트를 또 추가 한 채 더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산에 좀 에셋 파킹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좀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몇 분 정도 얘기를 해본 결과 보통 통장 잔고에 예를 들어서 이 정말 정확 5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어떤 분이 통장 잔고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어요. 혹은 뭐 몇천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 생각은 그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안 좋은 일이 그런 변수가 닥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여윳돈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대응할 수 있고 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여유를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여유가 없이 통장 잔고 뭐 100만원 이하로 29만원 이렇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고 그렇게 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천만원 뭐 몇천만원씩 통장 잔고가 있다고 하면 좀 단지 내가 조금 오늘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모아야 되는데 100만원씩 한 12달 모아서 1200을 모으기로 했다면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아서 뭐 어린이날 가정의 달 같은 경우 뭐 7월 여름휴가 이럴 때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만 눈 감으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나만 속이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나만 합의를 보자. 뭐 50만원 원래 100만원 해야 되는데 50을 저축한다거나 뭐 60을 저축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만 눈 감아주는 상황. 그렇게 되면은 왜? 그 속마음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통장 잔고에 이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즉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거 5천만 원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냐? 나는 5천만 원이 없고 그냥 통장 잔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하지만 다시 또 그게 안 됩니다. 심적으로 왜냐면 알고 있는데 그 기억을 지운다? 우리가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뇌에서 우리가 생각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나는 게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괴로운 거죠.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하는 것처럼 이 통장 잔고에 5천만 원이 있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웬만큼 뭐가 기억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완벽하게, 그죠? 그럴 일은 없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 있지만 통장 잔고는 기본적으로 쓰는 통장에는 당연히 거의 돈이 없게끔 만들어 놓고 남는 돈은 무조건 어떻게 자산에다가 파킹하는 방식으로 여태 동안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거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산의 그런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코인의 채굴이라든지 모든 것들 이 자산에 대해서 이게
개수가 늘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쪽에다가 다 때려 박았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졌다. 대신 통장 잔고는 기본적으로 남들에 비해서 없겠죠. 없겠죠.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일 날 카드 결제가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통장 잔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야. 근데 25일 날 카드 결제 일은 예를 들어서 13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합이 10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00만 원 나왔다. 아, 이게 좆됐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 100만 원에 대한 갭 대책을 세웁니다. 갭 대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장 잔고는 30만 원이 있고 130만 원을 내가 25일날 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기간은 뭐 7일 정도 남았어. 7일 정도 남았으면 이 100만 원에 대한 갭 대책을 세웁니다. 갭 대책. 100만 원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 1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보고 저는 실천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돼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세 가지를 얻습니다. 자, 첫 번째, 자산을 모을 수가 있었고요. 자산을 모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돈이 지금 현재는 순간적으로 돈이 없지만 내가 다가올 미래 대비해서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 있는 걸 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그 고민한 결과 실천까지 했고, 실천을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이런 가정들이 쌓이면서 월 현금 흐름 확보가 용이해졌습니다.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지금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이거든요. 5월인데 1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돈 나오는 구멍이 예를 들어서 한 4개 정도 됐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몇 개인지 아세요? 보통 6개, 7개 정도 돼요. 돈 나오는 구멍이. 벌써 이 사이에 플러스 2-3개가 늘었다는 얘기죠. 월급에, 직장 다니는 회사 월급에 4개 정도 수익원이 있었다면 지금은 2-3개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 2-3개가 왜 늘었을까요? 이게 2-3개가 왜 늘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늘었을까요? 이거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이용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약간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아넣기 때문에 이 갭대책을 세운 거예요. 갭대책. 여러분만의 갭대책. 우리 회사에서 마감 기한이 있고 마감 시간이 있고 보고 기한이 있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회사 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마감 기한 보고 그거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야근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기억들 다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생활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생활에도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는 거죠. 접목을 시켜보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쥐어짜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다들. 안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안 하는 것 뿐이지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갭대책을 분명히 세우다 보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나온다. 해결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안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이루게 되면 그 방법들이 라이럼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경험치가 쌓여가고 노하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월 현금으로도 확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월 현금으로도 확보가 되고 자산을 증식하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자산을 먼저 만들다 보니까 돈이 쪼달리겠죠. 그렇게 돼서 월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월 현금 흐름. 이게 코스예요. 이게 100% 이게 이루어지는 코스인데 이거를 반대로 하지 마십시오. 반대.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자산으로 가자. 이렇게. 왜냐면 월 현금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장 다니는 월급 외에 월 현금으로 확보가 돼서 만약에 월 300 벌던 친구가 월 현금으로 300을 만들었어. 그럼 합이 600을 만들잖아요. 600을 만드는데 600을 만들었으면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대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 사람은 약간 이기적이고 어쨌든 자기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욜로로 갈 수 있고
욜로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캠핑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차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저것 뭐 플렉스 할 수도 있고, 그런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월 수익이 되니까 해도 돈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자산을 먼저 돈을 박아놓으면 돈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가난해진다.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낮아진다. 아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낮아진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을 포인트로 드리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그 간절함을 얼마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